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법인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5월 2일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인원이 한꺼번에 몰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홈택스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근로 자녀 장려금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당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장려금은 뭘까요? 이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럼 이 제도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23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구 유형이 콧벌이 가구가 있고요.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은 나뉘고요. 각각 가구원에 대한 요건, 소득 요건,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모두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요건을 좀 판단하게 되는데요. 콧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모두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총 소득 금액이 헛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요, 헛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2023년도에 대한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득 요건은요, 원래 기존에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도 소득분부터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 요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모두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지 이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는 내용 같이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해당 소득 기준은 내가 번 총 소득에 대해서 전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존재하는데요. 이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그다음에 인정상여라고 하는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같은 것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에 대한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라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표를 보시면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요. 총 급여액 등이 적은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많아지죠. 그리고 일정 소득이 되면 그 지급액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총 급여액 등이 많은 구간에서는 점차 그 지급액이 좀 감소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총 급여액 등이 많아지는 구간부터는 지급액이 감소하는 것 이렇게 좀 계산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로장려금,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계산은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지급 기간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기간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요. 그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그 지급 요건을 심사를 해서 8월 말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신청 방법은요, 그 신청 안내문은 이제 모바일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편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신청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이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인 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요. 신청 기간은 1회만 동의를 해주시면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그 신청이 완료되는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5월 31일까지가 그 신청 기한인 만큼 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스의 법인 조은기 쌤이 샀습니다.